자, 2021년 4월 19일 붕어형 일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월요일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회사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선풍기 틀었는데 선풍기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은 선풍기 틀어야 될 거면 아마 내일은 28도까지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어컨을 트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에어컨 오반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우면 틀어야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출근하실 때는 외투를 좀 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오셨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미리 글을 좀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를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건 해야겠어요, 이분. 이게 좀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자, 첫 번째 썰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지나친 염세주의는 나 자신을 병들게 한다 라는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의 댓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생방으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댓글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염세주의의 좀 끝판왕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생방송에 계신 분들이 다들 염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세주의. 염세주의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나오냐 하면 모든 세상의 문제를 사회 탓에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사회 때문에 안 돼.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나라가 개판이라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갈등의 고리를 세상의 원인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안 돼. 좋아질 리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염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염세주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염세주의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염세주의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있는데 약간은 괜찮아. 적당히는 괜찮아요. 근데 염세주의만 한쪽으로 사이드로 과하게 있으면 안 돼요. 과하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좀 정도가 지나치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하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사시길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보는 걸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염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 댓글 적힌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한 분의 댓글입니다. 여러 사람의 댓글이 아니라 딱 한 명의 댓글이야. 자, 요거부터 읽어드릴게요. 공시생들이 왜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구조 자체가 패자부활전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공시 포기하면 뭐 경력도 없고 나이만 차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길로 성공하고 취업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극소수의 성공자와 절대 다수의 실패자를 만든다는 말씀, 물론 맞죠. 하지만 공무원은 왜 다른 거는 공시보다 더 극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를 만들어냅니다. 공시가 다른 것보다 그나마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차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무원 이외에 다른 길이 성공하기 좋고 가능성 높다는 것 마냥 하지 말았으면 해요 라고 적으셨고, 다른 댓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조건 구급공무원, 대기업은 오래 버텨봐야 40일. 이 댓글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보여드렸죠.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아미? 자, 여기 보면 댓글 보시면 사회가 문제야. 왜 자꾸 더 많은 멘탈을 요구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가 문제지? 우리 탓이냐? 그러니 청년들이 자살하는 거다. 자, 90% 이상이 다른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에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수입도 적고 불안정한 게 문제. 게다가 그 90% 중 아주 극소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뭔 시야를 돌리겠어요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요거 말고도 댓글이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댓글입니다. 한 사람의 댓글. 여러분 이 댓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댓글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댓글 달 수 있다. 뭐 개인의 팬뿐만 일건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댓글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탓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 불합격한 게 전 자기 탓이라 생각하거든요. 사회 탓이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더 잘 받았으면. 아니, 내보다 면접 잘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저 점수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보니까 공시생인 것 같아요. 댓글 내용 봤을 때. 과연 이분이 합격을 하셨으면 이런 댓글을 달았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의 결과를 얻었으면 공직사회에 일하고 있으면 이런 댓글을 달까요? 참고로 제 유튜브 공직분들도 많이 보십니다. 공직분들도 많이 보세요. 공직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도 많이 보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고민사연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공직분들 많이 보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고민사연도 몇 번 해봤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대다수가 겸손해요. 자기가 공무원 됐다고 저렇게 뭐 나대지 않습니다. 오래 한 사람일수록. 뭐 제 방은 15년 차도 있었고 12년 차도 있었고 뭐 신입도 있긴 한데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무원 됐다고 무슨 뭐 기만의식이나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여지껏 공무원 뭐 소방, 경찰, 일반 행정, 세무, 토목직 그 외에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봤죠. 그 단 한 명도 자기가 이 직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무원 하겠다고 난 성공했어. 라고 얘기한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남예희님 그리고 뭐 자기가 지원한 직군에 부정 위탁 사건이 크게 터졌으면 모를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자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은 무조건 1차가 필기예요. 난 이분이 필기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 과연 필기 시험이라도 한번 통과해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 댓글 다신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극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가 아니라 극소수의 합격자와 다수의 필합격자입니다. 불합격자. 불합격자. 그러니까 극소수의 합격과 다수의 불합격자. 불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합격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자, 공시가 따는 것보다 그만하면 실패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차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는. 그러면 본인은 성공했냐고요.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본인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저는 성공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공하신 분도 여기 안 들어옵니다. 이런 댓글 안 달아요. 이렇게 뭔가 패배의식에 가득 찬 댓글을 안 달아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현직 분도 댓글 다시거든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적어도 님은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댓글 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공식 쪽으로 들어온 걸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합리화야. 합리화야. 그리고 님 보고 우리가 뭐 사회가 님 보고 등 떠밀어라고 공무원 시험 보라고 했습니까? 밀었어요? 님이 스스로 원서 내고 책 사고 강의 끊고 다 한 거잖아요. 실패한 게 낫다고요? 무슨 근거로? 본인이 지금 실패했잖아. 본인이 실패했는데 무슨 근거로 실패하지 낫다고 공무원 선택하는 거래. 적어도 성공해놓고 얘기하든가 합격해놓고 얘기하든가 그래야 좀 맞지 않나요? 자기도 지금 합격 못해가지고 계속 시간대로 까먹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실패한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놓고 안 되면 또 사회 탓할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되면 또 사회 탓할 거야? 자기 탓 안 하고? 자, 공무원 이외에 다른 길이 성공하기 좋고 자연성 높다는 것 마냥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초에 공무원 시험하고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이분도 안 맞을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봤을 때 공부 머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본인이 공무원 시험 합격할 만한 기본적 공부 습관과 공부 어떤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가 안 되는데도 앉아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 여기 공무원 시험에 있으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저랑기쌤이 얘기했잖아요.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안 된 사람들 진짜 많다고.
그리고 자랑기 쌤이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강사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공무원 강사생활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수능 강사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불합격자, 얼마나 많은 장생. 그리고 공부를 안 함에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를 그분이 강의 이 노량진 바닥에서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 지금도 겪고 계시고요. 너무나 많고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니만 한번 생각해봤어요? 공무원 준비하면서 내가 공부머리가 공부적인 기본적인 습관, 피지컬이 되는지. 되는지 한번 생각해봤어?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 다 준비하니까? 오히려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 공무원 준비하면 대학력이 더 낮아요. 왜냐? 점점 이 공무원 시험 바닥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보다 펜을 잡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시험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고학력자들, 학벌 좋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지원자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노베이스로 준비한 사람도 이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옛날처럼. 근데 본인이 노베이스일 거 아니야. 한 번도 이렇게 공부를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왜 공무원 시험 뛰어들었어? 본인 수준을 모르면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 뛰어들어? 자기 객관적으로 내가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아, 그거 그 매니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민님 어서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자가진단 할 줄 아는지 모르겠네요. 음? 오히려 공부도 안 해본 사람, 공부 습관도 안 잡힌 사람이 남들 공무원 준비한다 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징징대는 거 아니야? 어? 자, 무슨 사회 핑계 대면서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봤다고 하는데 사회는 님 보고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러 간 건 본인이야. 자기 발로 갔잖아요. 자기 발로. 님이 스스로 학원 가가지고 수강했는 거 아니에요. 왜 남 핑계를 대는 거야? 공부는 님이 하지 사회가 합니까? 님이 하는 거잖아요. 불합격 가도 님 책임이잖아. 참 답답하다 진짜. 자, 보면 이 댓글 진짜 많아요. 자, 무조건 구급 공무원. 대기업은 오래 버텨 40이라고 하는데 아니, 님 대기업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대기업에 바이라 들여봤어요? 합격해가지고 사원증이나 달아봤냐고요. 어? 달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40 넘어도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물론 대기업이 정년까지 버티기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저 40까지 오래 버텨 40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봐. 진짜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적어도 님이 대기업을 다녔을 것 같진 않고 누가 주변에서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0까지 얘기를 하게. 근데 왜 이렇게 도배를 하냐고. 만약 진짜 40이라 하더라도 저 동안 버는 돈이 공무원 은퇴보다 더 많이 벌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고 돈 많이 벌죠. 40까지 일해도. 50까지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있겠지. 대기업이 정말 사정이 어려져가지고 희망퇴직 받는 경우. 희망퇴직 받는 것도 안 쓰고 버티면 그만이에요. 버티면. 버팅이면 그만이야. 누가 보면 뭐 대기업 오래 버텨 40이면 그럼 대부분 30줄에 나간다는 거네.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보통 28의 남자 나이 30에 들어가는데 그럼 10년도 못 해보고 나간다는 거잖아. 그 무슨 논리야 그거는? 아니 그럼 구급공무원 나간 사람 없어? 구급공무원은
무조건 들어가면 다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이 전부 다 정년 퇴직까지 남아있나요? 이미 그거 아십니까? 구급공무원 의원 면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 점점 높아지고 있어. 뽑는 인원도 많아지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제 방송에 현직자들이 퇴사 고민 사연도 몇 번 올렸어, 내가. 힘들다고. 여기서 일하다가 근데 뒤지겠다고. 죽겠다고. 올린 사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 제 재생모드 같은. 그것도 내가 따로 재생모드 만들어가지고, 공직자분들 고민 사연만 따로 발췌해가지고 제가 만들게요. 그 얘기는 전혀 안 들으시나 봐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나 봐. 공무원 힘들어 죽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진짜 처음부터 공부도 안 하고 들어왔을 텐데. 공부할 때 이런 거 힘든 줄 몰랐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정말 용납하기 있는 것도 많고 불합리한 것도 많지만 참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민원도 엄청 힘들고 이런 고민 사연도 제가 몇 번 다뤘는데. 아니 무슨 공무원은 다 들어가면 무조건 다 버틴다고 생각하나 봐. 그럼 무슨 논리입니까? 그럼 못 버티고 나간 사람 뭡니까? 못 버티고 나간 사람? 적어도 다녀보고 얘기하시던가. 아니 적어도 대기업 다녔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죽어도 하면 안 돼요. 오래 버텨야 40이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사회가 문제야. 왜 자꾸 더 많은 멘탈 요구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가 문제지. 우리 탓이냐? 그러니 청년들이 자살하는 거다. 우리 탓이 왜 없습니까? 어느 정도 있죠. 사회가 문제인 건 있어요. 근데 사회만 문제인 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 사회가 문제인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사회만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친구도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90년대 친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 많습니다. 자기들만 모를 것 뿐이에요. 막상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90년대생도 문제 많다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90년대생 설명 사용사라는 그런 책이 나올까? 개인의 문제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사회 문제야? 본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 문제도 있는 거야. 본인이 만약에 사회나 잘했어 봐요. 그러면 사회 문제란 얘기는 안 하겠지. 본인이 사회에서 적당한 자리 꿰차고 오래 있어 봐요. 사회 핑계 안 되겠지. 사회 핑계 되더라도 어, 이렇게 못 버티고 나가는 당신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꼰대들이 얘기한다고 꼰대들 분들도 무조건 틀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야. 어? 꼰대들이 무조건 틀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좀 너무 시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니까 문제지. 꼰대들이 그런 말 하죠. 요즘 애들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려고 한다. 그거 문제 있어. 그거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회사에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제가 보안업체 갈 때도 후임 면접 볼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 보안업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주말에 일한다고 하면 일 안 하려고 그래. 주말에 출근해야 됩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안업체 연주 무휴를 일하고 있는데 명절날 때 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명절날 때 일해야 돼요? 꼭 밤새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 면접자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진짜라니까. 아니 보안 업무가 연주 무휴에다 365일 돌아가는 거고 무슨 주 5일을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주 5일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칼퇴근해야 돼 생각하고 밤새는 걸 하면 안 되고 누구는 좋아서 하나? 누구는 좋아서 합니까? 아니잖아. 무슨 직업 이래서 안 돼. 이런 직업은 저래서 안 돼.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까 막상 정말 자기가 입맛에 맞는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 몸에 주 5일에 오랍에 외치다 보니까 그 워랍에 주 5일 맞추는 직장이 공무원밖에 없잖아. 공무원이나 공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 보는 거죠.
아니, 뭐, 그거는 그리고, 뭐, 주얼 워라밸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선택, 개인의 바람일 뿐이야. 개인의 바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주얼 워라밸 외쳐도 대한민국 직장에서 토요일도 출근해라. 빨간 나라 나오다 하면 나와야 돼. 그거 아셔야 돼. 일개 지원자든 구직자든 선택권이 없어. 근데 왜 자기들이 선택하려고 하냐 말이야. 힘이 없잖아. 구입자가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없으니까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천자자도 안 되면 나오는 게 맞겠지만 불합리하고. 근데 들어오기 전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상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딨냐고. 아니 무슨 뭐 맨날 입맛에 맞는 직장만 따지니까 정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아 물론 요즘에 안 따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그럼 그거는 사회 책임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무조건 사회 책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시험 말라쓰게 얘기해. 공무원 시험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 자기가 해보고 안 될 것 같아 빨리 나와야죠. 자기가 해보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정신적으로 좀 병생인 것 같아. 나와야죠. 이거 하다가 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나와야지. 성적이 안 오른다. 합격금 못 갈 것 같아. 나와야죠. 본인이 자가진단 해가지고. 본인이 자가진단도 못하는데 그냥 사회가 문제다고 몇 년씩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사회 문제입니까? 본인 문제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죠. 그 개인 때문에 주변에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이 졸라 힘들어지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모의고사나 뭐 시험 봐가지고 합격도 못 갈 것 같고 공부도 안 맞고 답 없을 것 같으면 나와야죠. 뭘 그걸 5년 10년 붙잡고 있어. 어? 젊은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많아요. 많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준 패트리님, 제인 패트리님, 님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댓글 웃긴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모두 아니 공무원이 무슨 누구한테 성적이 잘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성적이 안 오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일하면 되잖아.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어? 차라리 제인 패트리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계속 3년, 4년 기약 없이 성적도 안 오르는데 계속 붙잡았으면 나 진짜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나와가지고 어디 직장 다니고 있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 안 됩니까?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공무원이면 다 좋은 줄 알아. 여기 보면 90% 이상이 다른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인정해주지도 않고 수입도 적고 불안한 인정한 게 문제. 게다가 그중 그 90%중 아주 극소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락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뭔 시야를 돌리겠대. 자, 제인 패트리님 본인 보고 나락이래요. 본인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댓글은 나락이래. 나락의 댓글을 걷는데요. 나라의 길을 걷는데. 저도 나락이네요. 아, 저도 나락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락이네요. 네. 완전히 뭐 전부 다 맥이네요. 예, 맥입니다. 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갖건 간에 내가 거기서 만족하면서 적성이 맞고 오래 할 수 있으면 그걸 된 거야. 직업이 어떤 거든 간에. 아니, 근데 어떡하지? 우리 나락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만 나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이 뭔데 우리 보고 나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본인만. 수입이 적다고요? 오히려 수입 많은 시장 더 많아. 수입 많은 사람 더 많아. 아, 29살 늦은 거 아니에요. 제인 패티 늦은 거 아니야. 29살이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늦은 거 아니에요. 한 30,
한 30살 초반까지만 어떻게 직장 다니면 돼. 누가 인정 안 해준대요? 누가?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래? 아, 누가 그래요? 진짜. 나 물어보고 싶네, 진짜. 수입 적다고요? 이미 그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 말고 그 사람들 수입을 다 본 적 있어요? 어, 원천 징수 다 봤어요? 확인해 봤어? 불안정하다고요? 그거 님한테만 그런 거겠지, 님한테만. 님한테만 그런 건데, 님한테만 특별한 건데 왜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본인한테만 그래요, 본인한테만. 게다가 그중 그 90% 아주 극소수만 성공을 한다. 왜 성공을 해야 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꼭 성공을 해야 돼요. 물론 성공하면 좋지. 근데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잖아. 대한민국 성공하기 힘들잖아, 여러분. 맞죠? 하다못해 내 집 가지기도 힘든 세상이잖아. 뭐 그러면 뭐 사는 거 포기해야 돼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살아야지 뭐. 맞춰가지고. 그래 맞게 살아야죠. 아니 그리고 공무원 되면 무슨 성공하는 거야? 공무원 되면 뭐 수입 많은 줄 아시고 공무원 되면 수입 적죠? 정말 적죠? 정말 적지? 눈물 나게 적죠? 자, 장강희 지금 월급 받는 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숨 나오지 않나요? 제가 그때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한테 월급 받아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하니까 작다 작다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작을 줄이야.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 프린트를 딱 뽑는 순간 이걸 어떻게 결혼 준비하고 돈 모으고 집은 와 빚까지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 와 집에 빚까지 내가 만약에 집에 빚까지 있었으면 나 진짜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무원분들 중에 빚쟁이도 많다는 거. 빚쟁이라 하긴 그렇지만 대출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합격하기 전에 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빚이 있어가지고 돈 버는 족족 빚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니면 일하다가 뭐 집 사가지고 빚 갚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이 좋잖아. 공무원이 신분이 좋으니까 가족들한테 너 좀 보증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보증 잡힌 사람도 있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 장관기도 아시겠지만 조심히 하셔야 돼. 그 전환기 쌤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신분이 좋으니까 자꾸 주변에 지인들이 붙어가지고 야 너 공무원이니까 그 대출 잘 나오긴 해. 너 믿고 좀 대출 받으면 안 돼. 그게 보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또 거절 못 한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내한테 돈 갚으라고 온단 말이에요. 돈 갚으라고. 만약에 못 갚아가지고 빚 생겼는데 못 갚잖아. 파산당하잖아. 그럼 공무원 파면이야. 여러분 공무원 파산당하면 잘립니다. 잘려요. 파산 선고 받으면 끝납니다. 끝이에요. 끝. 네, 맞아요. 보증 서면 안 되는데 보증 서는 경우가 은근 많아. 이게 그러니까 보증이나 얘기 안 하지. 보증 얘기 안 하고 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증이거든요. 공무원 신문 믿고 이제 빌리는 게 보증이거든. 만약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 보증이랑 똑같잖아 이게. 맞잖아요. 이게 한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난 인생 저단 잡힌 거야. 만약 그 사람이 갚을 것 같으면 그런 건 안 하겠지. 못 갚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걸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공무원한 보증을 서는 이유가 대출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해서 자기가 못 갚기 때문에 바로 못 갚기 때문에 못 갚아도 나한테 싫은 소리 못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공무원에 접근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면 돈 달라고 이렇게 하거나 처음부터 제의를 못 하지. 근데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사리 얘기를 못 꺼내는 거야. 그래서 맘 졸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나에서 열까지 뭐 본인 잘못은 없고 다 사회 문제야. 사회 문제고 공무원 입장이고 공무원 외에는 뭐 다른 건 필요도 없고 대기업은 뭐 40 넘으면 40까지밖에 못 다닌다.
그럼 40 넘게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40 넘게. 50 넘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 참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드네요. 대기업이나 공무원 현직에 종사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과연 이 댓글을 다시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생각합니다. 님 있잖아요. 보니까 아직 합격 못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제 방송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부터 제가 차단 걸 테니까 본인 시험 집중하세요. 이런 거 보기 안 좋아요. 정말 보기 안 좋아. 뭔가 계속 화나 있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화나 있는 걸 자꾸 저한테 푸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안 좋아. 그건 안 좋다니까요. 이건 있잖아. 님이 뭔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의 불만을 어디 풀 데가 없을까 해가지고 부모형 여기 있네 해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들 다수한테 다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본인한테 반대 의견다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말 짓거리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고.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이 풀려요? 분이 풀립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욕구 해소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풀린다고 하면 님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 스트레스가 풀린다. 분이 풀린다고 하면 님 정상이 아닌 거야. 공부 빨리 내놓고 상담 받으셔야 돼. 이런 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쓴다고 하면 님은 지금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심각한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을 뭐라고 하고 사회를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부터 똑바로 돌아보세요. 본인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댓글 다지 마시고 제 영상 관심도 주지 마세요. 어? 님이 열심히 살면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어.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마인드 좀 고쳐 먹읍시다. 마인드.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우리가 님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댓글 다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왜 저한테까지 시비를 거는 거야? 막상 내가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해서 님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 생방송 와가지고 얘기 못하잖아. 못하는데 왜 자꾸 댓글로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댓글로 와가지고. 치사하게. 뒤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 다시 댓글 못 다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본인 가는 길만 생각하고 본인 가는 길만. 본인부터 열심히 살 생각을 해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